하게 되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이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이북이 2단계다 그러면 그냥 1단계, K단계 이렇게 그냥 피부 아이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좀 재미있어 하는 거. 뭐 성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동물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 로봇도 좋아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좋아할 만한 주제로 단계를 낮춰서 피부를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하면 어떨까요? 그 이북의 단계에 있는 피북을 딱 들이밀면 이북은 넘겨야지 이게 어느 정도 페이지인지 알 수 있지만 피부는 이렇게 딱 두꺼우면 저 같아도 선뜻. 이북은 좀 아이가 12세여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아이가 우리 그 책은 잘 읽나요? 네,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네, 스토리북 위주로 읽나요? 첫째는 파격이 그렇고. 그러면 책을 처음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나요? 많이 집중하는 편이고 이제 좋아하는 네. 책 같은 경우는 뭐 2번 네. 왜냐면 영상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집중을 막 하지 않아도 화면이 바뀌고 자연히 눈이 그쪽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넘기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책 읽는 그 끈을 계속 잡아가지 않아도 그것만 보고 있으면 보이고 들리고 이해가 되고 이래요. 그렇지만 종이책은 내가 읽어 넘겨야 되고 그 글을 내가 그 속도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읽는 속도를. 그래서 집중을 하지 않으면 종이책은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는 이 책 별로 안 재밌어하네. 그 아이가 그 책을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옆집 아이가 너무 잘 읽는 게 아닌 거야. 근데 그거 맞춰가실 필요 없어요. 한글 책도 마찬가지고 영어 책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가 이걸 글자를 단순하게 글자를 읽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책을 읽어서 이걸 못 넘어간다면 단계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만만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낮은 단계에서 1000권 읽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 영어 하시는 분들한테. 이 1000권 읽기는요, 내 아이 수준의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만하게 즐겁게. 근데 이게 책을 참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재독도 포함되고요, 다독도 포함됩니다. 이걸 2번, 3번 읽어도 볼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우선 이제 학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원은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학원은 아주 좋아하는데 필요할 때 가는 학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영어 학원은 내 아이가 아웃풋이 나올 때 가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인풋을 해야 될 때 가면은요, 셔틀비도 내주고 전기세도 내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비용 절감하면서 리딩게이트 열심히 하시고 원서 읽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는 방법이 틀렸다, 뭐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 집의 환경이 틀리고 그 다음에 아이도 다 틀리잖아요. 기질도 틀리고 어머님도 틀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까? 물어봐요. 역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쁠 때는 오빠한테 물어봐 이렇게도 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먼저 물어봐서 아이의 유추 능력을 계속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비슷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할 적에는 그때는 조금 잡아주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저 레벨에서는요, 그림으로 웬만큼 다 유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혀 겁을 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어는 같이 찾아보면 되죠. 저도 저희 아이랑 진행하면서 영어 실력이 점점 늘고 있음을 느끼거든요. 근데 물론 아이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아이만큼 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확실히 같이 찾아보고 같이 발음해보고 하면은 확실히 늘어요. 근데 저희 막내한테는 혼자 할 적에 한 가지는 제가 꼭 하라고 그랬어요. 질문도 따라 있고요, 답도 따라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약아가지고 이게 패스가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절대로 패스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어폰을 꼽지 않도록 했어요. 제가 소리를 다 내도록 했거든요. 특히 복습할 적에는 스토리를 한 번만 듣고 가게는 하지 않아요. 한 번 듣고요, 다시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심할 때 또 한 번 또 따라하고요, 무비북도 보고요.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해줘야지 받아오는 게 있죠. 공으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남자애라면 카페에 올라있는 단어장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그 그림 카드하고 낱말 카드가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둘째가 그렇게 학습적인 아이가 아니어서
놀이식으로 많이 해줬거든요. 큰 애하고는 다르게 얘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서 그 카페에 올라있는 단어장에 레벨별로 올려주셨어요. 그거 보면 단어, 영어 스펠링 있고 그림 카드 있을 거예요. 그걸 출력하셔서 아니면 그 용지처럼 똑같이 왜 스티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저기다 붙여가지고 오려가지고 게임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 형제자매가 없으면 엄마가 해주시면 좋은데요. 다 뒤집어놔요. 한쪽에만 읽고 그다음 처음에 단어만 읽어보게 하고 이거 그림 무슨 단어일까 먼저 얘기 기본적으로 하겠죠. 근데 모든 책을 그러면 아이가 학습이 더 많아지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이가 특별히 어려운 그러니까 몰랐던 단어 그러니까 사실은 리딩게이트 거기 단어장에 없는 단어들은 그 책을 읽는데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 단어들일 거예요. 아이가 모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단어들을 새로 써도 좋고요. 아니면 카페에 있는 단어장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그걸 다 엎어놓고 이제 그거 읽은 다음에 다 엎어놓고 다 섞어요. 그 다음에 짝짓기 게임을 하는 거야. 메모리 게임이라고 하죠. 그림과 단어. 그 다음에 그거 맞추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게 하고 그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위바위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여름엔 특히 아이스크림이면 끝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계속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어른들도 질리거든요. 리딩게이트를 이렇게 자료 활용하는 건 좋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패턴을 계속 활용하다 보면 아이기 때문에 지쳐요. 어른들은 목표가 있고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아이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유치원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그때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노래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좋아하는 동요에다가 리딩게이트 책 노래 가사 붙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챈트처럼 부르기도 하고요, 랩처럼.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까 아이를 같이 이렇게 아이랑 같이 이제 뭐 엄마표를 진행하면서 갑자기 막 천불이 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둘째가 좀 늦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 아이를 다른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해 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영어를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나는 영어를 너무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1년도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너는 항상 지금 이 시기에 잘하고 있어 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 다시는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시면 안 되고 솔직히 우리 한 살이면 돌쟁이 아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처음 시작했을 시점 3개월 전, 6개월 전 내 아이의 그 이전 과거하고 비교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주변의 아이와 비교하거나 너는 왜 이 정도인데 이거밖에 못하니? 그 정도 안 되고 5학년이면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니? 2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니? 그런 기준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기록하는 거의 의미는요, 사실은 책 리딩게이트도 올라가긴 하지만 내 아이가 영상을 찍어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가끔 중2이고 고1이기 때문에 사춘기 남자애들이랑 온몸으로 하거든요. 저는 4살 때 동영상을 가끔 틀어봅니다. 왜냐면 그때 제일 이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한테도 보여줘요. 너 이렇게 못했었는데 지금 그땐 더듬더듬 있잖아. 책 읽으면 유창하게 있잖아. 이런 걸 되게 아이가 사실 아이들 그 낮은 레벨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사이에도 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면 좋아요. 계획을 잡으실 때도 아까 얘기 잠깐 드리면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치 잡지 마세요. 일주일치만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얘들은 놀고 놀아야지 또 하거든요. 제일 잘 보이는 거 잡으시면 돼요. 냉장고 잡고 뭐냐면 냉장고 앞에다가 일주일치 거 딱 해주시면 돼요. 아이가 체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 스티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면 그냥 거기서 자기 좋아하는 거 그려도 되고 로봇을 그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자꾸 아이가 좋아하게끔 하셔야지. 다른 집은 계획서에서 한다, 나 기록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책 목록 조건은 아예 안 보는 데서 엄마가 하시면 돼요. 그거 책 목록 하기 싫으면 리딩게이트 거기서 그게 목록 나오잖아요. 기다란 거. 네, 그거 캡처해가지고 엄마 블로그에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아이한테 요구하시지 마시고 엄마가 조금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아이예요. 학습자가 아니라 아이거든요. 대들고 처음에는 낮은 단계의 아이들, 유초등 아이들, 초등 저학년까지는 1학년 정도까지는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드렸지만 교과서는요. 우리 리딩게이트 뭐 일시 읽는 애들이면 중학교 교과서 우습게 읽어요. 해석도 우습게 해요. 어려운 단어 없어요. 일시 정도만 읽는 아이들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문법적으로 다가가는 건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 국어 문법을 했어요.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초등학교 때 그걸 배우지 않아요. 토론, 토의만 실컷 얘기하고 국어 시간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영어 중학교 가면 영문법 어려워해요. 왜냐면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서 5학년 후반이나 6학년이고 아이가 3C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얘기 드리는데 영문법 학습사 하셔야 돼요.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네? 추천해 주실 그건 개인적으로. 개인 네. 숫자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네. 책들이 나왔고 아이마다 쓰기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뭐 용어가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 원서로 된 그래머 책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글 책으로 쉽게 풀이가 된 책을 봐야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리딩게이트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중고등학교에서 서술형 비중이 50% 이상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그 지필고사도 최소가 서술형이 30%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 다 객관식 아닌 거 아시죠? 서술형인 거 아시죠? 서술형인데 다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맞춤표 하나 제일 첫머리 대문자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영어책을 많이 봐오는 애들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영문법을요 기본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거저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문법을 시작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이 정도 책을 읽었기 때문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비교급 앞에 이빈스트를 머지파리들라 이거 훨씬이라고 해석해 이라고 있는데 이거 얘기 안 해도 얘 훨씬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있는 친구들은 이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10개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5, 6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더 가르치기가 쉽죠. 이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중학생이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잖아요. 그 자유학년제를 꼭 지키셔야 돼요. 어떤 걸로 지켜야 되냐면 물론 이제 수학도 진도 나가야 되겠지만 영어만큼은 그 시간까지가 원서 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큰애 때 1학년을 수학에만 올인해서 그 시간을 조금 놓친 게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저희 아이는 지금 중2, 중3도 꾸준히 읽고 있어서 그냥 두고는 있는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중1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원서를 읽히려고 하거든요. 그 원서 읽기, 긴 글을 읽는 그 긴 호흡을 꼭 느끼게 해주시고 습관을 들여주셔야지 중고등학교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가 편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 고집 생기고 그러면 딱 그 편도가 굉장히 비문학적에 꽂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북을 읽어도 픽션을 읽어도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잘 파악해요. 근데 공감을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읽어요. 왜냐면 독서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을 저희 7살, 8살 때도 좀 엄마보다 책을 더 빨리 책장을 넘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여자 주인공 나온 책을 안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사회, 과학, 역사 관련된 좋아하고요. 인물 관련된 거. 그럴 때는 엄마가 좀 융합 독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큰애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되냐면 큰애 같은 경우는 알아서 융합 독서를 하는 경우인데 넬슨 만델라가 돌아가셨을 때 뉴스를 접했어요. 사회를. 그러면 넬슨 만델라에 궁금한 거예요. 명자신문을 찾아보고요. 이거와 관련된 영화를 찾아보고요. 이거와 관련된 자기가 읽었던 그 인물책을 찾아보고 이랬거든요. 한글 책을요. 근데 마찬가지 같아요. 영어도 지금 리딩게이트도 마찬가지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후 시리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었던 거 뭐 그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숨은 이야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엄마가 좀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글 독서도 사실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고요. 인물이었으면 사회 역사나 아이가 좋아하는 사회 역사나 그럼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의 뭐 일화 같은 것도 스토리북으로 된 것들 이렇게 엮어서 보여주시고 그거 관련된 뭐 전시회나 그다음에 뭐 박물관을 뭐가 이렇게 특별전하고 이러면 같이 보여주시면 좋아요. 사실 독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 들리는 습관인데 한쪽으로 편독만 하게 되면 특히나 남자들 같은 건 고집이 세서 그것만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학에 공감을 못하고 사실은 이게 소통에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만
것만 돼도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이게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남자아이들은 다 비문학만 읽을 거고 여자아이들 그 문학작품에 대해서 그냥 줄거리는 쫙 깨고 있지만 전혀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재미가 없어지죠. 이때 중요할 거는 뭐냐면 픽션 같은 것도 스토리북을 아이가 꼭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엄마가 포스트잇을 붙이세요. 대신에 절대로 예스나 노로 단답형으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주면 그 책을 더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책도 마찬가지고 영어 책도 마찬가지고 기진게이트에 ORD라고 있거든요. 네. ORD 3단계부터 6단계 보시면 되게 잘된 글의 전형이에요. 왜냐면 멍차를 보시면 처음에는 인트로가 있어서 백인 지식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의 이렇게 그런 정보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챕터 8이나 7, 8에 가서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에 대해서 관련돼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9, 10챕터에 가서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비문학의 전형이긴 한데 글 쓰기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비문학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비문학이어서 나중에 문법상을 체크하시게 문법 끝나고 나서 그 책을 읽어보면 여기 문법 다 들었구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책들, 그러니까 픽션보다는 비문학을 좋아하면 기본적으로 넌픽션을 붙잡고 가시되 옆에서 가지를 좀 뻗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